나온다. 네. 자, FA 강백호로 이제 생긴 20인의 보상 요거 한번 심심풀이로 토요일 밤이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스터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과연 KT 위즈는 누구를 데려갈까? 하나이글스가 사실 하위권에 이제 처져 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지명들을 이제 했었죠. 유망주들을 많이 뽑았고 거기가 또 상당히 투수 맛집이에요. 퓨처스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투수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었다. 이 중에서 KT 위즈가 누구를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가 항상 그 얇은 뎁스 때문에 베스트 나인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도 이 친구들 주전들이 부상을 당하고 나면 그 뒤를 백업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이제 사실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꾸준하게 시장에서 선수 수급도 하고 또 키워서 올리고 이러면서 올 시즌은 정말 이제 최소한의 뎁스라는 게 좀 갖춰진 시즌이었다.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이 144경기 리그에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전들도 중요하지만 그 뒤를 받칠 수 있는 백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죠. 물론 25 시즌을 돌아보면 한화이글스가 운이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주전급들이 그렇게 큰 부상이 좀 없이 무난하게 잘 흘러간 그런 시즌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히 뎁스가 튼튼해진 그것도 팩트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강백호의 보상 선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인의 보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뽑아간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우선은 KT 위즈의 니즈. 과연 이 팀은 뭐가 필요할까를 봐야 되는데 KT 위즈 지금 상당히 이번 시즌 스토브 리그에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여기저기. 거의 뭐 중요한 매물이 나올 때마다 비딩 하는데 한 끗 차로 놓치고 또 심지어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요? LG 트윈스랑 재계약을 선언한 박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없어요. 선수가 직접 협상을 하는데 KT 위즈가 LG 트윈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렀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LG랑 재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KT 위즈 구단이 보여줬던 그 진정성, 나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죠. 정도로 지금 KT 위즈가 계속해서 또 공교롭게 한화이글스한테 선수들을 좀 뺏기고 있죠. 작년에는 심우준과 엄상백 1타 쌍피로 뺏겼고 올해는 이제 강백호까지 내려가면서 KT 위즈가 계속해서 내부 출혈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야수 라인업의 노쇠화가 상당히 심해요. 지금 FA로 풀린 장성우, 황재균 뭐 이런 선수들도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고 그 외에도 뭐 김상수 지금 전부 3루를 지키고 있는 허경민 너무나 나이가 좀 많습니다. 캐릴라 안현민을 제외하고는 좀 라인업의 노쇠화가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나이글스와의 보상 선수 20인의 보상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내야수 쪽에 출혈이 심하거든요. 니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박찬호 영입 전에도 실제로 뛰어들었었고요. 자, 샷스탑 유격수를 보면은 작년 25 시즌은 이제 권동진이 메인 유격수로 뛰었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네. 물론 이만큼 풀타임으로 유격수 자리에서 처음으로 뛰어내는 게 이게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어려워요.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키스톤, 이루수나 유격수를 맡아서 잘해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권동진 같이 어느 정도 짬바가 있는 선수도 지금 팀의 메인 유격수로 첫 시즌을 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상수와 권동진이 키스톤을 맞춰서 하는데 내야 수비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내부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뒤를 바치는 뭐 장준원이나 박민석, 그 다음에 지금 이루수 김상수도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윤석 이런 선수들 갖고 이제 계속해서 내야를 이뤄내갈 수 있을 거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이글스의 키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백업 키스톤 이도윤이라든지 황영묵 이런 선수들을 또 KT 위즈가 노릴 거냐? 또 하나는 풀 거냐?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 포지션이 포수입니다. 포수. 장성우가 지금 이번에 FA를 맞았는데 실제로 뭐 팀을 떠날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지 좀 삼성 라이온즈도 포수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성우를 삼성이 노릴 수도 있겠죠. 뭐 또 확률이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커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 일이라는 거는 또 모르니까 모르는 거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른다 이겁니다. 실제로 KT 위즈는
협상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필요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기아 타이거즈에서 9시즌을 보낸 한승택을 C등급으로 4년에 10억 맥스 10억 계약을 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어쨌든 메인 포수가 필요하고 젊은 포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한화 이글스가 포수 자원을 풀 거냐? 푼다면 그 선수를 또 KT가 데려올 거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무엇보다 한화 이글스는 투수 자원이 매우 풍부한 팀이다. 또 이강철 감독이 필요에 따라서 그 시즌에 본인의 애착 인형을 만들어 갖고 또 잘 굴리는 선수 양반입니다. 아주 기똥차게 잘 굴. 갈기는 엄청 가는데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다 어깨가 지금 다 쇠동님 같은 줄 압니다. 갈기는 무지하게 가는데 또 그만큼 만들어내는 것도 기똥차게 잘 만들어낸다. 강철 매직이 한번 딱 손을 대면은 죽었던 투수도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또 잘 갈고 잘 만들고 그래서 또 이제 본인의 레이더로 싹 봐갖고 여기 이글스 투수 중에 또 괜찮은 녀석 없나? 나의 미래 애착 인형이 되어줘. 요런 선수를 또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한화 이글스가 무조건 묶을 것 같다 라는 명단 이제 20명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20명을 한번 추려봤어요. 지금 포수 내야 외야 이렇게 해서 10명, 투수 10명을 이렇게 묶어봤는데, 포수 쪽에는 최재훈, 허인석, 그다음에 장규현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일단 3포수까지는 꼭 필요해요. 3포수까지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재원이 은퇴는 아닌데 지금 플레잉 코치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시즌에 포수 마스크를 얼마나 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재훈이 물론 이게 뭐 부상이 많거나 그런 선수도 아니고 아마 다음 시즌에는 거의 뭐 허인서랑 한 6대4, 5대5 뭐 암만 못해도 7대3 비율 정도로 이 마스크를 번갈아 쓸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가 다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재원이 데려다 쓸 거야? 아니죠. 퓨처스에서 굴리고 있는 장규현을 콜업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를 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3명을 묶을 것 같습니다. 장규현이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T 위즈도 지금 새로운 포수 쪽의 유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포수 3명을 묶을 것 같아요. 최재훈, 허인서, 장규현. 그다음에 내야수 노시시반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BFA 단연 계약을 아마 마무리 지을 거예요.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면 노시환이 이제 FA 자격을 얻기 때문에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나오면은 눌러 앉힐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괜찮은 매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돈을 막 던지기 때문에 팬들이야 맨날 뭐 오버페이다 개거품이다 라고 난리를 치지만 부담들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버페이 해야지.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화 이글스이기 때문에 노시환과 이번 스토브리그 때 BFA 단연 계약을 할 거다. 노시환은 무조건 묶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은성 당연히 묶어야죠. 심우준 심우준이 올해 어떤 FA 선수로서 활약을 잘했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FA로 그래도 야심차게 영입한 야수를 풀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풀어서 KT 위즈가 데려간다. 그러면 또 이거 한화 이글스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심우준이라는 이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하주석도 지금 리바운드를 하고 둘이 경쟁 관계를 하고 서로 상호보완 관계를 하는 거지. 사실 심우준이나 하주석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내야의 어떤 그런 뎁스와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도윤.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도윤을 묶을 거냐, 황영묵을 묶을 거냐. 근데 보통의 구단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경험이 적은 선수보다는 아주 그냥 이 성적 차이가 명확하게 막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베테랑의 손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명단엔 이도윤을 넣습니다. 근데 황영묵을 넣어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다. 이도윤이나 황영묵 둘 중에 하나는 좀 들어가서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KT 위즈가 내야수 자원이 실제로 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묶는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외야 쪽은 사실 지금 뭐 안현민이라는 선수가 있고 또 KT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타자를 외야수로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스토브리그 때 장진혁이를 데려갔죠. 근데 또 외야수를 지금 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문현빈은 당연히 뭐 묶여야 되는 자원이고, 지금 이진영에 뭐 최인호, 김태현 이런 선수들이 쭉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을 지금 한화도 외야 자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명은 묶을 것 같은데, 그 선수는 이진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죠. 투수 뭐 류현진,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1라운드에서 뽑았던 황준서, 그다음에 역시 상위 픽에서 뽑았던 조동욱 이런 선수들은 뭐 묶일 것 같고, 윤사는 뭐 지금 불펜으로 새롭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죠. 굉장히 공도 묵직하고 좋습니다. 이 친구 묶을 것 같고요. 엄상백, 상당히 뭐 말들이 많은데 엄상백에 대해서도 뭐 뒤에 조금 더 얘기하죠. 뭐 박준영 이런 선수들은 탑유망주니까 당연한 거고, 프라이머리 셋업들이 지금 하나이글스가 올해 필승조를 보면은 박상원, 한승혁, 주현상, 그다음에 김서현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박상원이나 주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 타임이 그렇게 막 많이 남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위가 실질적으로 좀 저하가 될 수 있어서 그 중에서 한승혁 정도는 묶일 것 같고, 나머지 두 명은 좀 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한 20인 보호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규현, 만약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제 뭐 하나 팬들이 아니라 다른 팀 팬분들이면 좀 기아 팬들도 그렇고 못 들어볼 수도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20일 드래프트 4라운드 인천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병역을 해결하고 좀 상무를 갔다 온 친구고, 최재훈이 다음 시즌 되면은 37살이에요. 생각보다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에 붙일 수가 있다. 세컨 포수가 허인서고 25시즌 중반에 거의 후반부에 이제 전역을 해갖고 1군에 합류했죠. 근데 아직 상수가 아니에요. 그 친구도 아직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선수고, 혼자서 그 시즌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만약에 최재훈이 부상을 당해서 좀 장기간 이탈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제3의 포수가 필요한데, 1군에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시합을 치른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포수는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한승택, 팬들한테는 천덕꾸러기고 뭐 제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실력으로 지금 10년 가까이 프로밥을 먹고 FA까지 선언했어요. 포수는 그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이글스도 나름대로 이 장규현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투자하고 상무까지 갔다 오고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 친구가 풀린다, 포수가 필요해 KT 위즈는, 그럼 장규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보호해 놓는 게 필요하다. 자, 이도윤이냐 황영묵이냐, 상당히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요 부분에 대한 입장차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한화이글스 제일의 내야 백업입니다. 일단 주전 라인업 중에 누가 하나가 빈다, 그러면 일단 이 도윤이에요. 도윤이 갖다 집어넣자. 주전으로서 도약하기에는 뭐 나이로 봐도 그렇고 기량으로 봐도 그렇고 한계가 있지만, 백업으로 쓰기에는 또 요만한 선수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을 뭐예요?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어지고 나면 상당히 허전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모든 팀마다 다 하나씩 있죠. 그래서 뭐 이도윤이냐 황영묵이냐, 요거는 개인 호불호 차이고, 뭐 어느 쪽을 묶는다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근데 둘 다 묶기에는 뭔가 좀 아깝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풀릴 가능성은 높고, 과연 그 풀리는 그 친구를 KT 위즈가 데려갈 거냐, 내야가 급한 건 맞아요. KT 위즈도 내야의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데, KT 위즈도 확실하게 주전감이 필요한 거지, 이도윤이나 황영묵 같은 백업 플레이어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이진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진영, 김태현, 최인호, 임종찬까지 하나이글스의 외야 자원들, 양쪽으로는 든든한데 확실하게 자리를 맡길 수 있냐, 아쉽다. 하나같이 뭔가 좀 아쉽다. 될 듯한데 잘 안 된다. 그래도 그 중에 좀 누가 제일 낫냐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영이에요. 일단 파워툴이 있는 선수고, 어깨도 상당히 강견이고,
뭐 주력도 무난하게 잘 달리죠. 물론 뭐 임종찬도 어깨가 상당히 좋지만 임종찬은 이진영이 갖고 있는 파워툴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한 적이 없고 이 중에 이제 컨택은 그나마 이제 최인호가 가장 낫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진영은 그래도 중견수로서는 수비가 아쉽지만 또 코너웨어수로서는 수비가 그럭저럭 이 중에서는 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진영도 어지간히 빠따에 갖다 못 맞춰. 컨택이 참 안 좋죠. 하지만 이진영은 이제 또 선구안이 괜찮은 편이고요. 우타자로서 우타 빅배스로서 선구안과 파워툴로 이제 승부하는 선수가 이진영이기 때문에 아마 저주 중에서는 좀 가치가 제일 높지 않을까. 그래서 외야에서 문현빈을 빼고 한 자리를 묶는다라고 하면은 이진영이 묶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봐요. 근데 KT가 이진영 빼고 이제 김태현이나 최인호, 임종찬 이 종에서는 안 고를 것 같아요. 저런 선수, 저 정도 급의 선수들은 KT 외야도 뭐 지금 갖고 있는 편이고 강백호의 보상 선수로 저들을 고르기에는 KT도 뭔가 좀 확실하게 구미가 당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엄상백. 많은 팬들이 지금 올 시즌 엄상백의 퍼포먼스에 상당히 지금 실망을 해서 풀어버려라! 다시 가져가라! 요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던데, 야, 글쎄요. 푼다고 해서 KT가 덥석, 다시 가져갈게요.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야심차게 거액을 주고 FA 영입한 선수를 첫 시즌에 부진했다는 이유로 다시 보내버리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우선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음점이 있어요. 저도 진짜, 기아 이글스 유튜버로 한국 시리즈 때 이제 그 하나 이글스의 우승을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이씨 엄상백의 이 존재감이 상당히 짜증났던 거는 맞는데 자 냉정하게 좀 친구를 보면 그래도 커리어가 그렇게 막 엉망진창인 선수는 아니다. 어떤 시즌마다의 부침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본연의 선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는 분명히 있는 선수고 여전히 좀 긍정적인 거를 찾아보자면 올 시즌에도 ERA 대 FYP 수치는 괜찮았어요. 탈삼진 능력은 살아있고 다만 이제 볼넷 비율이 10%로 이제 좀 볼넷 비율이 10%가 되면 못 쓰죠 그 투수는. 그리고 이제 좀 그 변형 속구라든지 그다음에 체인지업이 제구가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난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26시즌 이제 좀 절치부심하면서 이 겨울에 몸을 좀 잘 만들고 하면은 당장 다음 시즌서부터 부활할 가능성이 또 있다. 이글스가 한화가 투수 자원이 굉장히 많고 마운드의 벽이 높은 팀은 맞아요. 마운드 높이가 맞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선발 투수로 뛸 수 있는 엄상백을 그냥 막 처분하기에는 어느 팀이든 또 막상 쓰려면 선발 투수가 또 귀하거든요. 한 시즌을 정말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산되는 선발 자원이 6명에서 7명은 있어야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엄상백의 가치는 아무래도 아무리 평가절하를 한다고 해도 20인에 묻지 않고 풀기에는 높다. 이거는 좀 넌센스예요. 그냥 농담으로 웃으면서 화풀이로 야 엄상백 풀어버려라. 새끼 그냥 다시 보내버려라. 라고는 할 수 있죠. 화가 나니까 팬으로서. 그 돈 받고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인회를 짜는데 엄상백을 뺀다?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없다라고 봐요. 내년에 좀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인회 그래서 제가 짰던 명단에서 주요 풀릴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을 보면은 내야수 중에서는 황영묵과 박정현 그리고 정민규 이 친구들이 있고 외야에서는 김태현, 최인호, 임종찬 이렇게 있고 투수 중에서는 지금 김민우 하나 이글스의 그 암흑기를 책임졌던 좀 아픈 손가락이죠. 그 다음에 독도킥 박상원, 그 다음에 주연 배우 주연상, 김기중, 강재민. 강재민이 왜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굳이 1군에 등록을 했을까요? 얼마 쓰도 안 했는데 요거는 좀 실책 같아요. 달 감독님이 굳이 1군에 등록을 해서 다음 시즌에 등록해도 되는데 써서 얼마 쓰도 않고 지금 그래서 보상 선수로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상위 지명 픽이죠. 권민규가 들어갈 것 같고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권민규 이따 뒤에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에 포수 중에서는 박상원인데 사실 박상원을 KT 위즈가 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쯤에 들어갈 것 같고 자 황영묵
풀리게 되는데 과연 KT위즈가 풀렸을 때 황영묵을 데려갈까? 26 시즌이 되면은 이제 27살이 되는 친구죠. 이 친구는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친구지만 독립리그 출신이고 대학교까지 갔다가 대학을 중퇴하고 독립리그로 들어가서 나 야구에 전념하겠다. 상당히 곤조가 있는 친구다. 지난 두 시즌, 그러니까 24 시즌, 25 시즌 두 시즌 총 669타석을 쓰면서 OPS는 0.716. 그러니까 정량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비율 스탯 자체가 나쁜 선수는 아닌데 주전으로 쓰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요. 일단 스태미너가 좀 많이 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드보리터예요. 이제 좌타석 이제 그 수비를 보면은 좁은 이닝, 적은 이닝, 백업으로서의 이닝을 소화하기 수비력은 괜찮은데 풀타임으로 맡기기에는 좀 어렵다. 좀 어이없는 잔실수가 제법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친구의 미래를 하나이글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백업으로 쓰기에는 괜찮은데 주전도 야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네, 솔직히 좀 들고 자 박정현 이 친구도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다음 시즌 되면 25살이 되는 6년차 유격수 자원이에요. 근데 상당히 심우준이 만약에 FA로 지난 시즌 합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박정현도 내부적으로 좀 많은 기회를 주면서 키울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FA로 심우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하주석이 반등을 하면서 야 박정현 상당히 좀 쓰기가 애매모호해졌다. 좀 본인으로서는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나 이제 좀 군대도 갔다 왔고 본격적으로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 똥차들이 너무 질비하네. 나까지 기회가 안 올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정현은 내심 이제 본인도 KT 위주로 가기를 바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KT 위즈 반대편에서 KT 위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되는 급은 우리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데려갈까? 근데 일단 풀리는 자원 중에서 좀 좋은 자원인 거는 확실합니다. 자, 정민규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한화이글스 팬덤 내에서도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일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1차 지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충청팜은 아닌데 1차 지명에서 이제 한화이글스가 데리고 왔고 24년에 이제 상무를 전역했습니다. 상당히 장타를 칠 수 있는 입단 당시에는 대형 내야수 유망주로 분류가 됐었고 실제로 25 시즌 퓨처스에서 홈런을 9개를 쳤어요. 북부리그에서 OPS가 0.81 상당히 퓨처스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줬는데 내부 평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팬들, 방구석 유튜버나 일반 팬들이 아니라 현장의 평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야구 지도자들이라든지 스카우터들이라든지 왜냐면 전력 분석원들이 만약에 정민규의 포텐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러면 KT 위즈가 정민규를 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퓨처스에서는 괜찮은데 1군감으로는 글쎄 좀 별로야. 눈에 띄는 장점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이제 패스할 수도 있겠죠. 풀릴 거는 확실해요. 한화가 정민규까지 지금 20인 내에 묶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데 과연 이제 야구인들 현장의 평가가 정민규라는 친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 네, 요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박상원과 주현상. 박상원과 주현상. 정규 시즌에는 사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으로 이어지는 이 필승방 정식이 상당히 공고했는데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포스트 시즌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말 그대로 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좀 암만 프라이머리 세던맨을 했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둘은 좀 풀리겠다. 좀 더 어린 자원들을 묶기 위해서는 풀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26 시즌이 되면 이제 주현상은 34살이 되고 박상원은 이제 32살이 되거든요. 근데 후반기 한화이글스의 후반기 그 다음에 가을 야구를 봤을 때는 구위 저하가 좀 뚜렷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두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하나이글스가 뽑았던 젊은 자원들을 목지 않고 푼다? 요거는 좀 이렇게 스마트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서 박상원과 주현상은 풀릴 것 같고요. 이강철 감독의 애착 인형이 과연 될 거냐? 요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던졌어요. 너무 많이 던져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누가 만져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또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긴 하죠. 얘가 제일 아깝더라. 민규. 아직 한화에서도 좀 다 긁어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이게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팬들한테 어떤 이런 그 감수성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로컬보이예요. 로컬보이. 가족들이 전부 다 청주 살고, 이 친구도 청주 출신 로컬보이고, 25 드래프트 2라운드로 뽑은 친구고, 상당히 뭐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였나? 다양한 구종, 선발 투수가 될 수 있는 손끝 감각이 상당히 좋고 미래의 선발감으로 평가받았던 선수인데 권민규는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를 묶고 다른 선수를 지금 사실 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하나 지금 10명 묶었거든요. 투수. 그 중에도 누구를 좀 대신 풀기가 좀 어렵더라. 20 시즌 퓨처스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잘 가다듬으면은 참 중요한 투수 자원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데려가게 된다면 KT 입장에서도 투수를 데려간다라고 하면 권민규를 픽할 가능성이 실제로 좀 꽤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윤이냐 황영묵이냐 이 두 선수를 다 묶지는 못할 것 같고요. 또 둘 다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는 묶을 것 같은데 풀리는 게 누구냐? 만약에 뭐 KT가 안 묶는다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다음에 포수 장규현, 제3의 포수 장규현이냐? 아니면 정민규냐? 아니면 권민규냐? 요것도 좀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하나이글스 내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규현은 묶을 것 같은데 만약에 KT 위즈가 포수 쪽에 별 생각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나이글스가 판단한다라면 장규현을 풀어올고 대신에 권민규나 정민규 중에 하나를 묶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제 권민규를 묶죠. 근데 실제로 이글스 내부에서 정민규라는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일단 정민규 혹은 권민규로 봤습니다. KT 위즈는 이제 과연 내야수냐 투수냐? 투수는 모든 팀이 다 급해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글스가 가지고 있는 투수 자원들의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권민규 정도면 상당히 탑급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탐낼 가능성도 높고 아니야 우리 좀 내야진에 너무 늘다리들밖에 없어. 세대 교체가 필요해. 젊은 피를 하나 수혈받자. 어떤 기조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테랑을 뽑을 거냐 유망주를 뽑을 거냐. 투수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주현상 아니면 이제 뭐 권민규 둘 중에 하나를 뽑을 것 같고요. 김종수가 풀렸는데 김종수를 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현상이나 권민규를 제껴놓고 야수라면 황영묵이나 정민규 둘 중에 하나를 풀릴 것 같고요. 진짜 KT 위즈가 지금 한승태까지 데려온 걸 보면은 포수가 급하기는 급해요. 그렇다면 지금 장규현 한 명을 좀 복권을 더 긁어볼 거냐? 요것도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